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째 하락하면서 74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740선대로 밀린 건데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이 정책 기대감이 누그러든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0.4% 빠졌고요. 코스닥이 5%나 급락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국내 장 움직임 어떨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보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텐데요. 오늘은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요.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증시가 일부 좀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대만 지역 쪽에 오늘 이제 리니지 M이 출시를 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다운로드 같은 경우가 이전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대만 iOS 마켓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행에 대한 충분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대만이냐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PC 게임 리니지 1이 이 최초로 진출한 해외 국가가 이제 대만이고 여기에 이제 누적 회원수가 한 900만 명 그리고 매출 정도가 누적 매출이 한 7,5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모바일 리니지 M이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들 충성적인 유저들이 충분히 다운로드와 게임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NC소프트에 충분히 수익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2017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모바일 쪽에 성공적인 좀 안착이다라고 보면은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 그다음에 리니지 2 이런 이제 고유 IP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까지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단기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하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9월 14일 날 이제 47만 8,500원이 이제 고가였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0.86% 정도 이제 상승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시초가에 좀 들어가셔서 공략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5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열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NC소프트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정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 주셨습니다.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고 두 분의 추천주 듣겠습니다. 전일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BGF 리테일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기업 분할 이후로 재상장한 지주회사 BGF 또 신설법인인 BGF 리테일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지주회사 BGF가 하한가로 추락한 반면에 BGF 리테일의 주가는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BGF 리테일 좀 분석해 볼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대표적인 편의점주인데 두 분의 의견은 굿이시고 김기민 팀장께 들어볼까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꾸준히 지금 잘 나오고 있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거기에 또 몇 가지 업체 중 그 이제 업종에서 종목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로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 물론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 타이밍이다 이런 의미에서 굿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제 업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굿 사인 드렸습니다. 예, 지금 당장 매수 아니더라도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오늘도 급등으로 출발을 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 볼 텐데 최근 사흘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올해와 내년도 대규모 적자를 예고하면서 다른 조선사들도 내년에 좀 힘들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3, 2, 1. 매수 관점이신가요? 김지훈 차장님. 네. 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때문에 좀 과도하게 주가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주 회복기에 들어선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 조선사로의 수주가 집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수주 잔고의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그 올해 상선 수주량은 역대 지금 국내 최대를 자랑하고 있고, 선종 또한 가스선에서 벌크선까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원가 구조를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내년에는 유가가 상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발주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선종에서 수요 개선이 일어나도 대응 가능하다는 국내 탑 조선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형 3사 그 평균 수주 추정치만 달성한다고 해도 올해 대비 30% 가까이 매출과 이익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단기적으로 좀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KCC가 7%, 현대차가 2.9% 보유한 보유지분,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이 그 오버행 그 출회 가능성을 우려해도 현 주가는 2018년 PBR 대비 0.7배 수준에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의미에서 굿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진칼 볼 텐데 한진칼의 주가가 4%대 급락이 있었고요.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 대어로 꼽히던 진에어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가 맞춰지자 지분을 60% 가진 한진칼의 주가도 급락이 나왔던 건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들어볼게요. 3, 2, 1. 네, 한진칼에 대한 의견 이번에도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김기민 팀장님. 네. 예. 한진칼의 이제 지금 진에어나 이런 게 좀 약세로 한진칼의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아까 BGF 리테일 말씀드릴 때도 향후 이제 시장이 1인 가구로 늘어나면서 그렇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앞으로 항공시장 또한 이제 장거리 노선보다는 LCC가 훨씬 더 커질 전망으로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시장의 관심을 좀 적게 받아서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 상황과 그리고 실적이 또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주가는 또 견인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모회사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또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주가는 오히려 지금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급락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에어 주가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진칼 또한 연결돼서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는데요. 최근 이틀간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5% 상승이 있었고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코롱 생명과학 역시 긍정적으로 의견이 또 한 번 일치가 됩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코롱 생명과학 7월 달에 국내 최초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인보사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같은 경우는 연골세포에 재생 유전자를 삽입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동종 세포 치료제로 국내 지금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사로 투여가 가능한 편의성으로 타사의 줄기세포 치료제보다 줄기세포 치료제, 인공 관절 치환술은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여지는 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11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2위 종목이 상승으로 오늘도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대 강세였고 SK 하이닉스도 3.5%나 올랐었는데 오늘도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04% 강보합 출발이고요. 지금 260만 원 주가는 회복을 한 상태이고 SK 하이닉스도 7만 9천 원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는데 그래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나 급등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화학과 네이버의 주가도 각각 0.13%, 0.6%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예, 지금 코스피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 상승한 2,469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0.5% 오른 747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0.6%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5% 급등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추가적으로 2% 더 오르면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E&M과 티슈진이 각각 1에서 2%대, 펄어비스도 2%대 강세고요. 파라다이스도 1.13% 상승한 2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좀 듣겠습니다. 잠시 뒤에 추천주 공개하겠고요.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게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이 있으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이죠. 파라다이스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에 올라 있는데 김지훈 차장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10월 16일에 주셨었고 27%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는 좀 흐름이 부진했었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과도하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대비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냐인데요. 충분히 올해 대비 매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한중 방문이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또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힐과 파라다이스 시티점이 11월 달에 조금 뭐 매출이 둔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컨센서스가 높게 잡아서 컨센서스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12월 달과 내년에 그 컨센서스 비교했을 때 개선이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뭐 예상 매출에 56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기존 그 4분기 추정치까지 합산했을 경우 1618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무난한 실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그 시티 관련된 손익분기점 넣는 부분, 한중 관계 개선된 부분과 봤을 때 지금 그 주가는 좀 바닥권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오늘 2%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리뷰 들어봤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김기민 팀장께는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아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좀 많이 주가가 막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뭐 그렇게 거대 이제 대거 매도세를 탔는데요. 예. 그런데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다시 이제 급탄성을 유지해서 회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종목을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도 아무리 이제 현금에 이제 비중이 없다면 그만큼 이제 새로운 종목을 또 사거나 아니면 또 좋은 종목으로 바뀌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현금 비중을 좀 잘 보유하시면서 좀 비중 포트폴리오 편중을 좀 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사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시장은 충분히 오를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이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담아 오셨는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볼 텐데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11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이제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더불어 거의 이제 IT를 이끄는 꼬마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IT주가 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약간의 뭐 피로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초부터 거의 지금 뭐 연초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 70에서 80%에 육박하는 이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에 물론 이제 독립적으로 100% 실는 이제 투자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리스크를 껴안고 가지만 연초에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종목만 담아두셨다고 한다면 그럼 거의 수익률이 한 70%에서 한 8, 90%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흔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심지어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한 피로도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IT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모두 요즘엔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여전히 향후 앞으로는 이제 더 반도체 같은 경우 더 많이 이제 이제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게 이제 당연하겠고요. 그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보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진다면은 그만큼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현재 상황이 지금 하이닉스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D램 이제 공급이 거의 뭐 공급 제약과 이제 수요 호조로 D램의 고정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거기에 4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를 지금 상회할 또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도 D램과 낸드 업황이 또 호조가 지속된다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좀 지난주에 한 79,000원 이제 80,000원 조금 안 되게 지금 밀린 상황인데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한 30-40%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IT 업종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재 반도체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뭐 현재 또 그리고 중국의 뭐 반도체가 따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꼭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뭐 또 외국인 분들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또 가격은 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좀 많이 실증을 느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는 좀 이제 지금 뭐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면 천천히 뭐 꼭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을 관심 갖고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잡고 보셔도 오늘 현재 지금 뭐 시가나 아니면 지금 현재가에 시장가에 사셔도 조금 뭐 한 3달, 4달 정도 갖고 가신다면은 시장이 크게 위태롭지 않은 이상 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또 신세계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그룹사로 신세계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신세계그룹에서 또 현재 정영진 회장이 가장 또 미는 쪽이 이제 식료품 사업을 또 많이 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요. 혹시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간다거나 이제 마트를 가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뭐 장을 보러 간다, 생필품을 사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 코스트코가 한국에 와서 좀 대박을 이제 낸 이렇게 사업이 크게 좀 잘 됐던 부분 하나가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저렴한 가격, 이제 뭐 여러 개를 살 수 있다는 것보다도 피자가 되게 맛있어서. 네. 이게 또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또 그 부분이 컸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장을 보러 마트에 간다는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외식을 하면서 또 거기에 가서 문화생활을 하면서 그런 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뭐 스타필드나 아니면은 이제 이마트에서도 한마디로 이제 외식 사업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또 주가는 또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꼭 실적이 또 잘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관심이 또 많이 생기면 주가가 또 움직이는 경향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룹에서 또 이제 미는 사업이다, 뭐 이런 쪽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 또 진짜로 그룹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주가가 많이 뭐 횡보하고다가도 또 올라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주가를 좀 이제 이럴 때 좀 매수를 하셨다가 포트폴리오에 제가 장기, 단기, 중기 이렇게 좀 짜시지만 단기 종목으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진다, 수급의 영향으로 이제 좀 떨어졌다, 이럴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좀 이제 주가가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매도하시면서 단기 매물로 또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부분에 또 유념을 두실 때는 아무래도 사업성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조금 영향을 보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해서 좀 가격이 떨어졌다, 이럴 때 좀 매수를 하셨다가 기관과 좀 반대되는 전략을 펼치시면은 그게 또 좀 수익률 개선에 좋지 않을까. 물론 또 기관을 따라가거나 이런 게 더 좋긴 하지만 또 때로는 기관하고 반대되는 전략을 또 펼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실적에 또 수익률에 또 이렇게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B금융 말씀드리겠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KB손해보험이나 KB캐피탈 여러 이제 그룹 내 완전 이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 자회사를 편입해서 계열사 손익이 내년 분기로 거의 반영돼서 은행주 중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의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이제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이나 수익성 이제 자산 확대가 여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대가 지금 연말이 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자회사 편입 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또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증시가 잘 가고 있을 때 이럴 때 또 금융주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주가 증시는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발맞춰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있냐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 투자자 3박자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큰 손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량 매물을 크게 갖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외 증시, 이제 외국 증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봤을 때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도 좀 매력적으로는 국내 증권업은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거대 IB는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로는 이제 크게 매력적으로 볼 수 없고 또 외국에 크게 메릴 린치나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 이런 큰 그런 쪽으로 이제 증권 업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IT나 제조업 쪽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증권 업종이 또 크게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크게 밀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증권 업종은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허상이나 버블로 보는 시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대비 이제 증권 업종이 잘 못 갔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실적이 현실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증시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예대마진이나 아니면 그 계열사들의 사업에 의한 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는 또 메리츠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들과 좀 반대로 이런 은행주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 증시가 잘 나갈 때 같이 간인화해서 가면서 거기에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을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O일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앞서서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배당 기대 때문에 또 증시가 또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또 배당주로 뽑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S-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갈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략으로 짜실 때 주가가 좀 밀린다 이럴 때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서 이제 S-오일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에서 15%, 20%까지 늘려나가신다면 배당까지는 충분히 이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ISC 말씀드리겠고요. ISC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번 밀렸다가 지금 또 횡보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후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ISC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잘 가게 된다면 고객사이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도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때 큰 이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확인해봤던 결과 큰 영향은 없고요. 지금까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ISC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부터 ISC까지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영 차장 종목 공개할게요. 10위부터 알려주시죠. 네. 제가 갖고 온 포트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IT 업종,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업종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 그 매출과 이익의 그 기저효과라고 하죠. 바닥에서 그 매출과 이익이 올라오는 게 자동차 업종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탑픽으로 현대모비스를 꼽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순환 출자고리 그 형성 과정에서 완성차의 AS 사업을 보유한 유일한 부품사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좀 조기에 달성하고 있고 중국 판매 회복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4분기에 중국 판매량 약 4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좀 중국 쪽에서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는 물론이고 세계 7위 규모의 글로벌 종합 자동차 부품업체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그 친환경차 부품 핵심 부품이 배터리 팩,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전력 제어, 구동 모터 등 독과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듈이 80%, AS가 20%인데요. 2020년까지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모델은 31개 종류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핵심 부품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매출이 4.7조 원, 영업마진이 5%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4공장과 5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체코의 램프 공장 가동, 그리고 기아차의 멕시코 가동률 상승과 내후년에 2019년에 2분기 인도 공장 가동까지 좀 계속 그 글로벌 매출이 좀 다변화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 또 핵심이 그 AS 사업부인데요. 그 AS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25% 수준이고
매출 비중은 20%인데 실제 영업에서 차지하는 이익에 대한 비중은 70%라 압도적인 고마진을 바탕으로 400억대 이상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AS 사업부 충분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전체 내년 매출액은 8.7%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22%의 증가가 기대돼서 2018년 주가 그 이익 대비 8.2배 수준으로 현대차 대비 10%의 낮아 밸류에이션상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어 2020년까지도 전체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증가율 16% 이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 32만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수급 현황도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장비업체보다는 소재업체를 좀 더 선호하는데 소재업체 선호하는 이유는 매출과 이익이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소모품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입니다. 6불화 텅스텐과 3불화 질소인데요. 이 6불화 텅스텐과 3불화 질소가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가스 제조 판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수가스가 86%의 매출 비중, 그리고 일반 산업가스가 14%의 매출 비중을 자랑하고 있고요. 글로벌 그 3불화 질소의 수요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40% 넘는 확고한 시장 지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그래서 자회사 SK 에어와 SK 쇼와덴코, 그다음에 SK 트리켐 등의 자회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매출 품목이 다변화되고 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고객사 SK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 신규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2018년에 웨이퍼 증설에 대한 투자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의 그 캐펙스 증가에 따라 반도체 소재 수요 확대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과 전방 산업의 리스크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내외적인 우려로 그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타이트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매수 대응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올해 대비 매출액이 25.9%, 영업이익이 31.2% 증가가 기대하고 있어 SK 머티리얼즈도 중장기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음으로 가져온 삼성 SDS입니다. 국내 1위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 그러니까 SI 업체라고 하죠. SI 업체 및 소프트웨어 및 정보 처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BPO 사업까지 최근 주력 비즈니스의 매출 구성이 IT 인프라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이 42%, IT 컨설팅 SI 서비스가 16%, 물류 BPO 서비스가 42% 자라는데요. 넥스트 이 삼성 SDI의 핵심 전력은 플랫폼과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블록체인까지, 그리고 AI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의 리딩 기업으로 변모할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거대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진입 중에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기존 IT 서비스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매출의 20% 넘는 비중이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 하드웨어 1등 기업 삼성전자의 1등 소프트웨어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9.7%, 영업이익은 약 12%의 증가가 기대해 목표가 23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CJ입니다. CJ그룹의 지주회사로 CJ제일제당, CJ올리브 네트워크스, CJENM, CJCGV, CJ오쇼핑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계열사가 매출과 이익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55%, 제일제당이 36.7%, CJENM이 39.4%, 오쇼핑이 40%를 보유하고 있어 일상의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재편과 자회사 상장 등 공격적으로 경영 전략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주회사 중에 매력적인 지주회사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키포인트는 모든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원재료 안정화 홈앤뷰티 시장의 확대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엄청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안정화에 따라 가격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CJ E&M의 실적에 대한 동반 개선까지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무대에 있는데 지금 진정한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유통,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까지 소비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직접적인 그 한중 개선의 수혜주로 올해 대비 매출액은 9.9%, 영업이익은 20% 넘는 증가가 예상돼 목표가 24만 원까지 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지주사 중에 탑픽 종목의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카카오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딜 수급에 대한 불안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주가들이 많이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으로 주가 하락해서 고점 대비 카카오도 약 1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4분기에 탄탄한 광고 성장에 대해 예상하고 있고 4분기가 성수기 진입입니다. 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 통합 광고 플랫폼 출시에 대한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17% 넘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매체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음해 PC 광고가 플러스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가 메신저 광고 역시도 20% 후반이 넘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부분은 국내 퍼블리싱한 그 배틀그라운드가 내년에 수익 반영을 예상하고 있고 신작 게임 출시 등 게임방 1위의 기반으로 지금 카카오 서버 이익률의 수익 기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 익숙한 그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즈 플랜즈 레이싱과 플랜즈 마블이 기대작으로 상당히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의 국내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카카오 프렌즈, 대리운전 서비스 등 역시도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카카오 프렌즈 부산 광복점 오픈 효과에 따른 거래 규모 1조 이상을 돌파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카카오 서비스 관련된 입점 파트너도 현재 4,000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영업이익 47% 증가가 기대돼 역시 카카오도 중장기 목표가 16만 5천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보면 수익이 날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네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가 매수 포착조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IT 섹터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IT 섹터 부품 주식 중에 골라봤고요. 자화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동사가 하고 있는 그 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서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내년에 굉장한 실적 향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 매출액은 한 6천억 원 정도, 올해 대비해서 27% 정도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600억, 전년 올해 대비 한 48%, 거의 50% 이상 증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국내 전략거래선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채택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프리미엄 라인에 적용이 됐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보급형 라인까지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된다면 동사의 수혜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1차로 한 이후에 IT 섹터가 조정받으면서 동사 역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정받았을 시기가 동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적기로 판단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26,000원, 손절라인 35,0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라인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일보다 1%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겠네요. 26,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CJ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CJ는 김지훈 차장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죠. 8699님께서 CJ를 76,200원에 잡으셨습니다. 15% 들고 계시고요. 목표가 궁금하다고 적으셨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176,200원이 아니라 76,200원에 매수를 하셨구나.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뭐 수익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차익 실현하시고 뭐 다른 종목으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 워낙 뭐 아까 김지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J 안에 뭐 이제 문화 컨텐츠나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컨텐츠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CJ의 문화에 갖고 있는 그룹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20에서 21만 원까지 지금 책정된 것도 많이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76,200원에 이제 매수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5%라면은 비중 좀 조절하시면서 또 새로운 또 이제 곳에 투자처에 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뭐 들면서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CJ 봐드렸고요. 김지훈 차장께는 케어젠 좀 문의해볼게요. 케어젠 매수하신 분 매수가가 81,700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네, 케어젠 그 더말 필러라는 신제품 효과로 3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헤어필러 쪽은 좀 매출이 좀 3분기에 뭐 6억 수준 상당히 미비해서 헤어필러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이 헤어필러가 상당히 이 케어젠만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인데요. 근데 기대감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뇨 환자용 드링크, 그러니까 뭐 디글루스테롤이 내년에 이제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10년간 7월 달에 총 2,400억 규모의 공급 계획을 체결하긴 했지만, 추후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실제 매출이 나올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 1분기에 뭐 신제품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글루스테롤의 신공장 가동에 따라 모멘텀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81,700원에 매수하셨는데 81,700원까지 오면은 개인적으로는 20% 비중 정리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지가 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혀 붙어주지 않아서 좀 최근에 그 트렌드와는 조금 비껴나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4477님께서 케어젠 문의하셔서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기민 시장께서 준비해 오신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까지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5위 종목은 이제 YIK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위 종목하고 어떻게 보면 겹치는 또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연결입니다. 근데 이제 YIK 같은 경우 제가 한 5개월 정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우리 실적 발표 나오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했던 종목이 어느 순간 이제 6,300원 왔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8,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금요일에 20%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많이 이제 6,300원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이제 시가 대비 뭐 아까는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한 3%까지는 이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봤을 때 꼭 이제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0% 가까이 떨어지면 기업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수타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쪽은 아니고, 연결돼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와 연결해서 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우수수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아무래도 가격도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또 지금까지 또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YIK 같은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좀 떨어졌을 때 좀 담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YIK도 거기에 또 똑같은 종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물론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이럴 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분산
분산 이제 매수를 하실 때도 이제 분산 매수를 하시고 또 분할 매수를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실 때도 여러 포트폴리오에 뭐 50%, 60%, 70%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15%, 20%, 10% 이렇게 담기 때문에 만약 비중이 한 15% 정도였다면 25%까지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삼양옵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옵틱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종목이 이렇게 크게 안 변하고 맨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한두 개씩 바뀌고 종목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할 때 매일매일 뭐 이렇게 뭐 종목을 바꿔가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00가지 종목이 있는데 방송 보시다 보면은 나왔던 종목이 또 나오고 그 종목이 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은 종목은 물론 이제 안 좋았던 종목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종목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았던 거고 그게 뭐 3개월, 2개월, 6개월 만에 막 좋아지기는 상당히 매우 힘듭니다. 아까 우리 문자 상담 주셨던 이제 그 CJ 같은 경우 이제 길게 가셔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상당히 이제 또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이제 전업이 아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단기 중기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가지 종목이 있으면 이걸 꼭 다 담진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다가 여기에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크게 안 변하지만 이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월요일 방송 제가 월화수목금을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말했는데 이 종목이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뉴스도 좀 좋았고 레포트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좋았는데 주가가 좀 빠졌다 이럴 때 이제 비중을 또 늘려나가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라면서 삼양옵틱스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계속 지금 10% 이상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문가 수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렌즈 하면은 이제 핸드폰 렌즈 같이 자동 초점 렌즈가 있는데 또 이제 삼양옵틱스에서 또 주력으로 많이 만들었던 렌즈는 또 전문가용 이제 수동 초점을 맞추는 렌즈입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또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장 발판도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면은 이게 왜 횡보하니까 재미가 없네, 매력이 없네라고 하지만 이런 주가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횡보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가격이 피크처럼 딱 올라가는 시그널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을 종목으로 삼양옵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나머지 이제 세 종목 나왔는데 이제 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잠깐 드리면 대부분 이제 다 대형주입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오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종목은 대형주 위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SK 말씀드릴 텐데요. SK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실적이 모두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아주 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 SK 같은 경우 안에 하이닉스도 있고 아까 우리 김지훈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SK 머티리얼스도 있고요. 여러 좋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제가 근데 좀 저나 또 아니면 또 주변에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한번 좀 밀리면 어떻게 되나. 뭐 예를 들어 뭐 IT 버블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IMF처럼 이제 한번 시장이 밀릴 수가 있고 리먼 사태 같이 그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면은 조금 그때는 실적이 잘 나와도 밀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당장 뭐 내일이나 모레 뭐 물론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달 뒤가 될 거라는 예측은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지금 하나가 SK고요. 목표가는 지금 한 29만 원의 현재가가 지금 형성되는데 목표가는 지금 한 41만 원까지 나오는 레포트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말씀드리고 그 2위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제 번외로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수익도 높고 나 같은 경우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제 수익을 봤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이 투자라는 게
내가 이게 왜 이제 이렇게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알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이제 차익 실현을 본다면,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왜 오르지, 왜 떨어지지 모르면서 이게 수익이 나거나 수익을 못 보게 되면 그건 투기입니다. 투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산을 걸고 하는 건데, 이 자산을, 이제 목숨과도 같은 자산을 투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기는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파라다이스, 아까 김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종목인데, 이 도박이거든요. 결국에 기반 사업이. 도박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해야지, 거기에 이제 지나친 도박은 이제 가계 경제에 큰 위험을 겹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투기성이 짙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사실 재미없어, 식상해 하는 SK 같은 경우,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3위 종목으로 SK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결사인 그룹사가 좀 밀리게 될 때, 삼성전자가 밀리게 될 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히 갖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지난주에 또 떨어졌다고 오늘 시가만 해도 4%가량 지금 반등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등했으니까 지금 또 좋네. 단기 투자 전략으로 단타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단타에 이제 계속 이제 스캘핑을 하기보다는, 이럴 때 그냥 좀 가격 떨어졌을 때 조금 비중 늘려가시고 4% 올려도 사실 우리 목표가를 30%, 40%, 50% 이렇게 잡고 가는데, 지금 비중 한 10%, 20% 좀 늘리시는 거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실적보다는 앞으로 그룹사에서 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으로는 말씀드린 대형 종목인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한 16조 4천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23.4% 늘어난 67조 8천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컨센서스 기준 퍼가 8.0에서 9.5배인데, 지금 현재 주가 기준 내년에는 거의 한 8배 정도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예상됩니다. 한 말을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지난번에 한 260만 원에서 그냥 훅훅 떨어졌습니다. 왜? 그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언제 사나 했던 거 지금 사시면 됩니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야지 해도 이제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이제 좀 못 사게 되는 게 투자 심리긴 한데,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 식상하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담았을 때 이제 조금 식상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안 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고 식상하지도 않은 종목입니다. 참신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안전하고 꾸준하게 오를 이제 성장 여력이 있는,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1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추천 종목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치 투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김기민 팀장님의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가 됐고요. 이제는 김지윤 차장님의 종목에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SKC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우레탄 원료인 프로필렌 옥사이드, PO 독점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IT 소재 업체로 구조적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 방금 말씀드린 프로필렌 옥사이드 부분과 프로필렌 글리콜의 아시아 지역의 수요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 업황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필름은 범용 필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결자회사의 실적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의 SK 바이오랜드와 통신 중계기의 SK 텔레시스, 그다음에 세라믹 소재 SKC 솔믹스까지 연결 자회사의 실적이 견조하다. 그리고 중국의 PET 필름 자회사 SKC 장수까지 견조한 실적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억 규모의 자동차역 접합 유리필름, PVB 필름까지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사업은 PO 같은 경우는 SOL이 증설을 하는데, 이런 증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의 인력 구조조정, 그 다음에 SKC 솔믹스 태양광 사업 매각 진행, 그리고 미국 SKC 태양광 필름 사업 철수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2018년에 이익에 대한 마진이 좀 좋아질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화장품 보습제로 쓰이는 폴리글리콜이 2018년 1분기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CMP 패드까지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의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44%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중장기 목표가 5만 원까지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그 OTT 향이라고 하는데 오버 더 탑이라 해서 셋톱 박스를 넘어서 콘텐츠 유통의 모바일까지 이 콘텐츠 유통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향 수출 회복에 동남아 미국 시장까지 본격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투자 배급과 음악가 공연 사업까지 단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그 기존에는 그 핵심 채널 TVN의 월간 시청률과 주가가 좀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그 넷마블 게임즈 상장 이후에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와 그 상장 개수가 0.92%에 달할 정도 상당히 본업 가치보다 지분 가치를 보다 좀 직관적인 투자 지표를 인정하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업인 그 광고 그 TVN의 그 광고 단가와 광고 판매율이 높아서 상당히 광고 매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PIP 카테고리 온라인 광고 매출까지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송 부분의 기업 가치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적정 가치는 시총 1.68조, 넷마블 게임즈 시총은 21.3조로 보는데 CJ ENM의 지분 가치로 환산할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은 8,858억, 넷마블 게임즈 2.7조로 지분 가치만 지금 합쳐서 3.63조입니다. 근데 현 시총 3조 4,800억대로 4,820억 수준으로 자회사의 지분 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업 가치가 2,000억 수준에 불과해서 너무 지금 낮은 시총 평가를 받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52%의 증가가 기대되면서 중장기 목표가 좀 10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의 긍정적인 우상향 흐름 예측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올해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는데도 코스피 지수 대비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우려는 역시 2018년에 도입될 북미 에탄 크래커 증설 우려 때문입니다. 근데 2018년에 이어질 그 롯데케미칼의 NCC, 납타 크래커의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2019년에 북미 에탄 크래커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오히려 북미 ECC에 대한 증설에 대한 우려보다는 예상치 못한 수요 충격과 유가 급등에 따른 나프타 원가 경쟁력 상실의 우려를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나프타의 원가 경쟁력 상실이 되는 가격대는 네.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70, 그 다음에 나프타 가격 기준으로는 $700 이상이 돼야지만 이 원가 경쟁 상실 우려되는데 이 정도까지의 가격 상승의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18년 NCC 업체의 실적 호조세는 지속적으로 전망을 기대하고 있고요. 북미 에탄올의 그 증설 규모는 375만 톤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증가를 감안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실시와 역내 수요 개선과 미국산 PE 유입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생산자 다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연기금과 금융투자보험 등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내년까지 업황의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45만 원까지는 강력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의 강점은 자체 사업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전자와 모트롤 등 기존 사업이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고 면세점 또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의 수준은 본격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까지 영업이익의 4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자체 현 주가도 순자산가치 대비 42% 지금 할인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료전지 부분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은데요.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동박 적진반 같은 경우 고부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OLED 공동층 매출 본격화와 2018년까지도 스택용 전극과 자동차용 플렉서블 플랫 케이블까지
영업이익의 10% 넘는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을 기점으로 대기 중인 연료전지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시기의 문제일 뿐 수주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그 본격화되는 시점은 2018년이라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량 제도 RPS라 하는데 RPS 강화에 따라 대형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용량은 2017년 4%에서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가 될 전망이라 발전 용량을 증가를 고려해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량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이에 따라 그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없고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에서 평가받는 연료전지가 가장 큰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의 측면뿐만 아니라 LNG 외 부생수소, LPG, 석탄가스, 바이오가스 등 연료전지의 다양한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적인 시장 개척 기대로 내년에는 매출이 12.7%, 영업이익이 21.2%의 매출과 이익의 레벨업이 기대가 돼서요.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두산 역시도 16만 5천 원까지 중장기 목표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역시도 4분기 매출이 6조 6,600억대, 영업이익 6,800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48%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의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가격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으나 원료, 나프타 가격의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일부 축소 우려는 있지만 LG화학은 좀 특수 소재, 그러니까 ABS나 EP, 아크릴, BPA 등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지 사업 역시도 외형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판매량 증가에 따라 이익 확대에 본격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자 소재 사업 역시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OLED 소재 쪽과 양극할 물질에 대한 이익 증가가 유리 기판의 감가상각비 축소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와 전기차 판매 증가를 통한 전지사업 증가 외에도 신규 아이템 OLED 소재와 RO 필터 사업을 통해 정보전자 소재도 정보전자 소재의 턴어라운드까지 내년 매출액은 올해 대비 6.6% 증가한 27조 6,500억대, 영업이익은 3조 2,500억대로 7.7%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쟁기업과 달리 차별화된 특수소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연평균 20% 넘는 외형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서 3년 연속 지속될 그 전지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을 더불어 봤을 때 3달째 외국인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은 탑핑으로 LG화학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목표가 45만 원까지 보고 중장기 대응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정보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2465선, 2460선 중반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은 지금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돼서 0.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